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2021-0572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선택 삭제에 대해서 13주차 선행학습을 제가 직접 교수님의 입장에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삭제는 셀렉티브 그라인딩이라고 선택적으로 갈아서 삭제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을 읽어보면 레진 중합과정 중에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기 위한 기공실 재부착이나 기공과정과 치료과정에 앞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기 위한 치료실 부착에서 교합 오차의 수정은 선택 삭제의 방법을 따른다. 레진 중합을 할 때에 레진은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교합기에 납형을 왁스 위치를 이제 인사이저 가이드 핀이 딱 테이블에 접촉되도록 맞춰 두었는데 이제 중합의 과정을 거치면 수축하게 되어 인사이저 가이드 핀이 1mm 정도 뜨게 됩니다. 이렇게 1mm 정도의 간격이 뜨게 되는 것을 가장 정확한 중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길이만큼 벌어지거나 완전히 접촉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기공실에서 재부착을 한다는 것은 교합기에 재부착을 한다는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 앞서서 발생한 오차, 저희가 레진 중합뿐만 아니라 다른 기공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였으면 그것 또한 삭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오차를 수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합 오차를 수정할 때에는 선택 삭제의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파란 글씨입니다. 선택 삭제는 정상적인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을 어긋나게 하는 교합 접촉을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제거하는 것. 네, 정상적인 교합을 이루어야 환자가 착용을 하였을 때 불편함이 없고 저작 기능을 잘 소화할 수 있는데, 어긋나게 하는 교합 접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합점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거나 너무 낮아서 교합이 잘 맞물리지 않아 저작 기능을 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제거를 해서 정상적인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빨간 글씨입니다. 일정한 법칙이란 중심교합과 교합 고경을 유지하는 부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중심교합을 맞춘 상태로 저희가 이제 기공물을 완성해야 하는데, 교합 고경 또한 너무 높거나 낮으면 환자가 불편하고 기능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정상적인 부분들이 파괴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의 힘으로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네, 이제 선택 삭제를 할 때 순서가 있는데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네, 총 6가지입니다.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순서대로 삭제하며 각 교합에서의 삭제 부위를 숙지하고 작업을 한다. 저희가 이제 중심교합이 맞아야 가장 중요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중심교합 먼저 맞춰주어야 인사이저 가이드 핀이 테이블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교합을 먼저 맞추고 측방교합과 전방교합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합을 시켜 부었을 때 삭제 부위가 제대로 안 나타나거나 너무 과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접촉 부위가 일단 삭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점만 삭제를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지 중합을 완료해서 최종 위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삭제되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지를 맞물려보고 나타나는 점, 면이나 선이 아닌 포인트만 삭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째,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여 정확한 접촉 부위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네,
너무 두꺼운 교합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교합을 물렸을 때 너무 많은 부위가 표시가 될 수 있어서 얇고 두께가 균일한 전체적으로 고른 교합지를 사용하여서 정확한 접촉 부위 포인트만 표시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삭제 후에 교합면을 깨끗이 닦고 다시 교합지를 사용하면 정확한 교합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합점을 삭제를 했으면 교합면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다시 교합지를 물리면 이제 색깔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제 다시 제대로 닦지 않고 다시 교합을 물리면 이제 본래 것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너무 오버하게 삭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깨끗이 닦고 다시 교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킬 때에는 가볍게 접촉시켜 불필요한 부위에 접촉을 피한다. 네, 교합지를 이렇게 물린 다음에 살짝만 눌러서 접촉시켜도 충분히 이미 교합에서의 오차가 발생하면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과한 힘으로 접촉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여섯 번째, 삭제 기구는 가급적 작은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부위만 삭제한다. 네, 왼쪽 위에 타원형의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포인트만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연마 기구조차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 삭제의 방법입니다. 네, 위에 사진 두 개가 보이실 텐데 A 그림처럼 교합기에 재부착을 한 다음 B 그림처럼 이렇게 기성품인 교합지를 물려서 이제 선택 삭제, 나타나는 점들을 선택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중심 교합부터 측방 교합, 전방 교합의 순서로 삭제를 하게 되고, 일단 접촉 상태와 삭제 부위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심 교합의 접촉 상태는 커스프 포사로 접촉되어야 합니다. 편심 교합을 시켜보았을 때 높게 나타난다면 커스프 교두를 삭제하는 것이 맞고, 편심 교합을 시켜보았을 때 정상적으로 접촉하거나 또는 너무 낮게 접촉한다 싶으면 포사, 와를 삭제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이제 측방 교합은 작업측 교합과 균형측 교합 둘 다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커스프 투 커스프로 접촉이 되어야 하고 불의 법칙에 따라서 삭제를 진행합니다. 불은 버컬, 어펄, 링걸, 로얼이라는 뜻으로 상악은 협측 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버컬, 어펄 이게 되겠고요. 하악은 설측 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한다고 해서 링걸, 로얼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균형측 교합은 하악은 협측 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한다고 해서 버컬, 로얼 해서 B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 교합을 확인하는데 전방 교합의 접촉 상태는 커스프 투 커스프로 교두와 교두가 접촉되어야 합니다. 네, 전치부에서는 상악, 링걸 인사이절, 하악은 라비오 인사이절을 삭제하게 되고, 구치부는 불의 법칙에 따라서 상악은 협측교두, 하악은 설측교두, 각각의 원심사면과 근심사면, 커스프 투 커스프이지만 교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면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제 중심교합부터 선택 삭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합기 재부착으로 교합 고경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절취유도봉과 절취유도판의 접촉 여부, 교합의 정상 여부를 관찰하여 높아진 교합 부분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중심교합 삭제 시는 적색 교합지를 사용합니다. 네, 교합기 재부착해서 교합 고경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면서 이제 절취유도봉과 절취유도판의 접촉을 확인해야 얼마나 이제 레진 중합이 잘 되었는지,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이제 얼마나 삭제를 하면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이제 적색 교합지를 사용하고, 이제 다른 측방 교합이나 전방 교합에서는 다른 색깔의 교합지를 사용하여서 구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네, 중심교합 삭제 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교합은 이루고 있으나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높아진 교합이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네, 교합은 알맞으나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서 간격이 띄어져 있고 접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교합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합지를 물려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합을 이루고 절취유도봉도 유도판에 접촉된 것은 인공치 배열과 같은 상황인 정상적인 교합 상태이므로 삭제가 불필요합니다. 네, 1번과 같은 상황에서 교합은 이루고 있는데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 접촉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교합점을 삭제해서 교합을 낮춰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낮춰준 상태에서 2번이 되면 완벽하게 된 것이므로 더 이상 삭제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합은 떨어져 있고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 접촉되어 있는 것은 교합이 낮아진 상태로 선택 삭제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교합이 맞지 않는데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 접촉되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교합을 삭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선택 삭제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이제 교합기를 중심 교합 운동만 가능하도록 이제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상악과 하악 치열 사이에 교합지를 넣어서 가볍게 접촉시킨다. 네, 절취 유도 봉에 핸들처럼 고정을 하여서 가볍게 물릴 수 있습니다. 중심 교합 운동에서 나타난 교합점이 이제 사진 아래에 있는 사진 A, B에 나타나고 있는데 색깔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B의 그림을 보시면 하악은 좌측 제2 대구치에서만 접촉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평면인 교합지가 굴곡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접촉이 일기하지 않고 묻어서 나타나는 오류의 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교합지는 평면이지만 교합면은 이제 울퉁불퉁 절단원 교합면 그리고 인접면 사이에 공극 엠브레저도 있고 그런 사이에 이제 교합지가 이렇게 울퉁불퉁 자리를 차지하면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교합점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이제 고려를 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편심교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편심교합을 시켜보아서 편심교합에서도 높게 나타난다면 커스프, 교두를 삭제해야 하고 편심교합에서도 낮게 나타난다면 포사를 삭제해야 합니다. 중심교합에서 A의 그림과 같이 높게 뜨는 부위가 있다면 B 그림, C 그림과 같이 편심교합을 시켜보아야 합니다. B와 같이 편심교합을 시켜보았는데 높게 나타난다. 그럼 커스브의 포인트만 삭제를 해야 하고 C의 그림과 같이 편심교합에서는 높지 않다면 포사를 삭제하여서 A 그림으로 중심교합을 시켜보았을 때 높고 낮은 부위가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상악은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에서 모두 높아 중심교두인 설측교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을 시켜보았을 때 모두 높게 나타난 부위의 포인트인 설측교두, 커스브를 삭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B의 그림은 하악은 중심교합이 높지만 편심교합이 높지 않아서 포사, 와만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측방교합으로 넘어갑니다. 중심교합에서 선택 삭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 정확히 접촉을 해야 합니다. 이제 측방교합에서는 절취유도봉과 절취유도판의 접촉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선택적으로 삭제를 해야 합니다. 네, 측방교합은 하악골의 운동 방향의 작업측 그리고 그 반대측인 균형측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양측에 동시에 청색 교합지를 넣어 어느 쪽 교합에서 높은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교합기의 한쪽 과두만 풀어서 측방 운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교합기 상부 구조를 잡고 측방으로 이동시켜 상악 협측교두와 하악 협측교두가 맞닿게 해야 합니다. 네, 이제 측방 교합은 작업측과 균형측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더 잘 살펴보아야 하겠고 양측에 동시에 청색 교합지를 넣어야 합니다. 한쪽 먼저 넣고 비스듬히 한쪽 먼저 나머지 넣게 된다면 그 맞물리는 면이 측방 교합은 균형측, 작업측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면적, 그리고 한쪽은 더 적은 면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어서 동시에 넣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심교합에서는 적색 교합지를 넣었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측방교합에서는 청색 교합지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교합기에서 한쪽 과두만 풀어서 이제 상부 구조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여서 이제 균형측과 작업측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악 협측교두와 하악 협측교두가 맞닿게 해주어야 작업측과 균형측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측 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정상적인 작업측 교합은 상악의 협측교두는 하악의 협측교두에 닿아야 하고 상악 설측교두는 하악 설측교두에 접촉해야 합니다. 상악과 하악의
보통은 상하의 설측이 하하의 협측에 닿고 있지만 작업측 교합은 이제 측방 교합을 시켜보았기 때문에 각각의 협측 교두와 설측 교두가 맞닿아야 합니다. 이제 작업측의 교합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절지 유도봉과 절지 유도판이 뜨면서 균형측이 뜨거나 접촉된 경우가 나타납니다. 유도봉이 유도판에서 뜨고 균형측이 접촉되면 작업측뿐만 아니라 균형측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작업측이 뜨지 않아야 유도봉이 유도판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측 교합에서는 교합지로 교합점을 확인해야 하고 편심 교합에서는 청색 교합지를 사용하여서 중심 교합의 적색 교합지와 구분합니다. 작업측의 삭제는 이미 중심 교합의 선택 삭제로 정리된 중심 교합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중심 교두를 삭제해야 합니다. 네, 기능 교두를 삭제하면 안 되고 비기능 교두를 삭제해야 저작에서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작업측을 삭제할 때는 이미 중심 교합에서 선택 삭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비중심 교두, 비기능 교두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측 교두는 상악, 설측 교두는 하악, 그래서 버컬, 어펄, 링걸, 로월 해서 불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작업측 교합의 선택 삭제는 교두끼리 맞물려 보았을 때 A의 그림처럼 협설교두 모두 높게 접촉하면 상악 협측 교두와 하악 설측 교두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제 협측 교두와 설측 교두 모두 높게 나타나니까 두 교두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B의 그림은 협측 교두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협측 교두만 삭제하고 C는 설측 교두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설측 교두만 삭제해야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작업측 교합의 높은 교합점 삭제를 위하여 비중심 교두인 상악 협측 교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네, 비기능 교두, 비중심 교두인 상악 협측 교두를 삭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악에서는 협측을 삭제하고 하악에서는 설측을 삭제한다는 점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제 균형측 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정상적인 균형측 교합은 모두 중심 교두인 상악 설측 교두, 하악 협측 교두가 접촉하는 교합 관계입니다. 네, 상악 설측 교두와 하악 협측 교두가 만나서 접촉하여서 이제 저작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균형측 교합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작업측 교합에서와 같이 비중심 교두, 비기능 교두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악 협측 교두만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작업측 교합에서 비중심 교두를 삭제했기 때문에 균형측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하악은 설측 교두를 삭제해야 하지만 하악 협측 교두를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교합이 맞물린다면 교두정이 아닌 하악 협측 교두 내사면에서 접촉되므로 이 부위를 삭제해도 중심 교합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정상적인 관계로 교합된다는 것은 이미 중심 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사면에 접촉되므로 이 부위를 삭제해도 중심 교합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형측 교합의 선택 삭제를 위해 하악 협측 교두 내사면을 삭제한다. 네, 균형측 교합의 선택 삭제를 위해서 하악 협측 교두 내사면을 삭제해도 된다고 하여서 거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 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이제 중심 교합과 측방 교합을 확인하였으면 전방 교합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교합규의 좌우측 과도구를 모두 풀어서 상하악 전치를 절단 교합으로 만들고 교합시킵니다. 이때 구치부는 상하의 협측 교두의 원심사면과 하악의 협측 교두의 근심사면, 상악 설측 교두의 원심사면과 하악 설측 교두의 근심사면이 서로 접촉합니다. 네, 전방 교합의 이제 교합 양태는 커습 투 커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내사면과 사면이 접촉합니다. 근심사면, 원심사면이 접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구치부에서 절치유도봉이 절치유도판에서 뜨고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은 교합이 발생되면 역시 비중심 교두를 삭제하는 불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치부를 선택 삭제할 때에는 상학 협측교도의 원심사면과 하학 설측교도의 근심사면을 삭제합니다. 구치부를 선택 삭제할 때에는 상학 협측교도의 원심사면 그리고 하학 설측교도의 근심사면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방 교합에서는 전치와 구치 모두가 접촉되어야 하는데 전치의 조기 접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방 교합을 시킬 때 전치를 이제 사면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의 조기 접촉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럴 때 신미성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학 전치의 순측 절단연을 삭제해 주어서 최대한 안 보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학에서의 라비알 인사이저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방 교합 시 상하 구치부는 교두점끼리 닿는 것이 아니고 교두의 근 원심사면이 접촉하게 됩니다. 네, 교두점끼리 닿는 게 아니라 근심사면, 원심사면이 접촉해야 합니다. 선택 삭제를 할 때 상학 협측교도의 원심사면, 하학 설측교도의 근심사면을 삭제해야 합니다. 전치를 삭제할 때는 신미성을 가장 고려해야 하는데 하학 전치의 순측 절단연을 삭제하고 필요시에는 상학 전치의 설측 절단연을 삭제해야 합니다. 네, 신미성을 고려하는데 이렇게 하학 전치 순측 절단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상학 전치 설측 절단연을 삭제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보았을 때 상학이 하학을 피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심미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교합은 전치의 절단 교합 상태에서 불의 법칙에 따라서 조기 접촉점을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네,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절치 유도봉이 절치 유도판에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 교합, 편심 교합 등 어떠한 교합에서도 전치부와 구치부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그 상태는 의치에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합치의 과다한 교모 상태, 과도한 선택 삭제로 교두들이 삭제되어 교합면이 평면이 되어 있을 때는 치아 형태학적인 위치에 그루브를 형성하고 낮은 형태의 교두도 형성해 주어야 저작 시 음식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해요. 저작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너무 평면인 상태에서는 음식물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이제 굴을 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루브를 평면의 상태에서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네, 선택 삭제, 셀렉티브 그라인딩에 대한 발표를 마쳤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